자, 안녕. 문학입니다. 3월 학평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에게 쇠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킨다. 그는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중 창고문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새 사건이겠죠. 그에게 일어난 사건. 보기 있으면 좀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기를 가볼게요.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 문의 양면성, 입구이자 출구인,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구조,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이에 순응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뭐가 돼? 노동의 수단이 된다. 제목이 끝없는 노동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 자신의 노동의 수단이 된 그런 얘기를 읽으라는 것 같네요. 이게 문으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문이 사라졌으니 이 문의 뭐 입구, 출구 이런 기능 얘기를 해봐야겠죠? 문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것인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저 벽돌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문이 사라진 걸 알았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원래 없었던 거를 착각한 거면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도 환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육신이 막 삐걱삐걱이는 흔해요. 노동하는 기계니까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힘껏 부딪혀 보았다. 이거 환상을 확인하려고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그냥 부딪혀서 튕겨나왔고 좌절당한 그는 멍해진 의식으로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환상이 아니라면 저 벽은 찐이라면 나는 이 조그만 공간 속에 밀폐된 채 살아왔단 얘기냐. 문이 원래 없었고 나는 밀폐됐다는 거냐. 이게 이제 타당할 텐데 그럼 내가 계속 밀폐된 채 살아왔다면 다른 기억들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떤 기억들일까? 자, 뭐, 이 공간 밖에 있었던 기억들이겠죠. 뭐, 구인 광고 보고 이랬던 기억들. 이런 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나? 이게 뭐지? 이렇게 충격받는 거죠. 어쨌든 몇 가지 고통이 그의 육신을 저미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이 없어서 괴롭다. 그렇겠지. 사실, 그, 우리도 이렇게 공부할 때 독서실에 있을 때 좀 괴로운 게 시간을 잘 모르겠을 때 괴롭지 않아요? 그쵸? 이 고통 때문에 유폐감이 더 가중되었고 백열등 불빛으로 꽉 차 있는 그 공간에서 어디에도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없고 해가 지고 뭐 해가 뜨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잡동사니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는데 그게 이제 무의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다. 시간도 여기 죽어서 널려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산의 생애도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려져 쌓일 것이다. 시간의 잔해, 거기에 갇힌 생애. 나죠, 나. 그저 그니까. 그도 그 먼지처럼 저렇게 죽을 거다. 좀 너무 무섭네요. 근데 갑자기 한 가지 기억. 이제는 이게 사실이었나? 라는 의심스러운 기억. 나도 죽을지도 몰라? 라는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올린 기억이니까 무슨 연결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갱 속에서 지났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 아, 나 그 전에도 또 갱 속에 있었어. 그래? 오소리굴같이 낮고 좁은 가파른 갱. 이마에다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암흑과 탄진을 밝힐 수 없겠죠, 굴속을. 그리고 단절돼 있고 침묵한 곳에서 여기도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없는 곳이네요. 석탄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신하들의 시간들의 겨우내. 석탄이 이제 죽은 시간, 과거의 시간들의 잔해니까 계속 거기서 있었다는 건데 그곳에서도 그니까 시간이 정지되어 있었다. 석탄이 죽은 시간이라고 예전에 이제 죽은 화석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앞에 기억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정지된 시간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네요. 그것에 흐름을 잴 수 있는 건 나의 노동의 양. 이 정도 일했으면 뭐 작업 종료하고 올라와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끝나는 거겠죠.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석탄은 여기서 오래 일하면 폐가 좀 이렇게 까매지잖아. 그처럼 밤에 올라오면 하늘도 까맣고 음산했을 거고 근데 그러면 낮에 나와서도 이 출구죠. 나와서도 새벽인지 저녁인지 알 필요도 없고 출퇴근의 의미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생의 일부를 저당 지표 대가로 반복해서 노동을 했다는 거죠. 밤이든 낮이든 뭐 노동만 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일어섰다. 그러면 정리하는 일을 다시 해라. 왜? 이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잖아. 왜냐면 아까 노동의 양이라도 측정하니까.
그래서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멸되어가는 자신의 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했다. 저당잡혀서 소모되어가는 나의 시간들, 이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지나간 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생애에 대한 감각과 비슷해서 이제 그 지겨운 무의미함, 그래서 빡치지만 그래도 잘 참아내고, 그게 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인생이 깎아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또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 권의 상태가 잘 정리가 안 됐어. 저 대머리 주인 요 사람이겠죠. 일당을 줬는데 하루 일하라고 정리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워할 거야. 이제 노동의 수단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 잘하자. 그래서 이제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 다시 시작해서 이제 공리를 해가면서 천천히 일을 하니까 일에 집중하면서 이제 수단 기계처럼 잘 일하니까 좀 가뿐해졌어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니까 이제 가뿐하니까 아우 잘했다 하고 이제 몸을 피는데 너무 공감되죠. 여러분 우리도 약간 기계처럼 공부하고 기계처럼 일하는데 그게 막 견딜 수 없이 짜증나는 날도 있잖아. 이렇게 막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견디자.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또 잘 참아내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일에 몰두하고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은 머리도 이제 말끈해지고 흡족해지죠. 아, 이쯤이면 됐다 하고 이제 노동을 잘 하는 거고. 근데 좀 배고프고 목마르기도 한데 그냥 일단 문은 없으니까 나가서 문에 없으면 참을 수밖에 없겠죠. 느긋한 마음으로 주위를 또 보니까 이제 또 내가 일을 잘했다. 역시 견딜만 하네. 라고 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위도 견딜 수 있으면 죽진 않을 테니까 견딜만 해요. 시간의 흐름? 뭐 아무렴 어떠랴. 10년, 저쪽 10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내 인생도 별 그렇게 시간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이었대요.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그 시간들이 외로웠느냐? 새삼스럽지도 않아. 늘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울 거니까. 그러므로 창고 속의 이 좁은 공간, 이 단절된 이 공간도 그렇게 꼭 벗어나야 되냐? 아니, 뭐, 꾸준히 살아온 반복된 시간의 일부인데 굳이 싸울 이유도 없지. 그냥 나딛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니까 이제는 벽에다가, 아휴, 나 이제 뭐 하지? 어차피 늘 하던 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다음 순간 이제 뭔 일이 일어나죠. 맞은편 벽면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걸 봤어요. 소름 끼쳐. 어떤 변화겠어? 내가 이걸 다 받아들였을 때쯤에 문이 다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 문이 생겼네. 응. 심지어 열려 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이 삶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또 나갈 길이 열렸나? 아 내가 역시 환상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 저걸 왜 못 봤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아 진짜 막 어떡해 하면서 막 떨려 가지고 가는데 일단 지금 여기 몸이 너무 적응돼 있으니까 나 완전 기계처럼 뻣뻣 기계 같잖아.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는 못해. 그래도 어기적거리면서 갔어. 나가야지. 그래서 맑고 시원한 공기가 후각에 시원하게 탁 자극이 되고 아 열린 세계 맞구나 가야겠다. 문을 밀고 이제 출구 나가서 막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이러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아 뭐가 있냐면 쇠창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쇠창살 칸막이 사이로 나를 바라봐. 나는 문 열고 이 공간에서 나왔는데 뭐지? 야릇하게 뭔가 뒤집힌 것 같은 느낌으로 주위를 봤어. 칸막이 산의 음울한 실내 풍경, 자신의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어. 그래, 내가 여기 왔던 것 같아. 대머리가 뭐, 이 대머리 주인일 거 아니야.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 그치. 내가 여기 왔던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대머리 사내가, 아, 뭐 어떻게 오셨어? 처음 보는 사람들. 어떻게 오셨어? 뭐 전당 잡힐 거라도 있어? 아, 지금까지 전당 잡혀온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전당 잡혀서 노동해 왔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당포가 뭔지 몰라? 물건을 잡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그런 거예요. 뭐 잡힐 거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문득 깨닫는 거죠. 아, 나 내 인생을 전당 잡혀서 살아왔는데 이 혼란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다. 근데 문이 여전히 있는 거야. 여기 나왔는데 여기 문이 하나 있는 거야. 그 문을 열어봤더니 이 안에 창고가 아니야. 그러면 어둡고 가파른 층계가 있어. 내려갈 수 있어. 그래 내가 여기 올라왔었지. 근데 언제지? 20년 전? 10년 전?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삶이라서
언젠지 먼 기억이야. 새머리 산을 봤는데 기억에 있지만 너무 낯설어 보여. 이 번들거리는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끝에 아 진짜 싫다.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무수한 무의미한 존재들이 그렇게 오갔을 거고 그 사이에 나는 내 인생을 저당 잡힌 채 노동에 저당 잡힌 데 도구처럼 살아왔을 거고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그럼 이 대머리가 왜 싫은 거야? 뭐 전당 잡힐 거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수없이 내 인생을 전당 잡았던 그 많은 노동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일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 막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남았대요. 근데 난 사실 잘 모르겠어. 사람이 노동을 안 하면 뭐 하고 살 건데. 자기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하면 뭐 하고 살 거야?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 공부나 노동이나 자기 정체성밖에 없을 텐데 쌓아 올려가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답답해할 일인가? 난 잘 모르겠다. 공감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문학을 굳이 공감으로 푸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일단 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심리를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A 부분인데 시간을 몰라서 고통스럽다 하면서 예전의 기억을 연결한 부분이지.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어. 그래서 갱 속의 생활을 떠올리는 걸로 이어졌고 갱 속에서 나와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지. 갱 속과 마찬가지로 노동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무한히 반복되는 삶이니까. 그럼 이 창고라는 공간에서 유폐감을 느끼는 이유는 낮고 좁은 오소리굴 같은 갱 속에서의 생활에 대응된다. 여기 갱 속에서 생활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였고 시간의 죽은 잔해, 먼지 석탄, 죽은 시간의 잔해. 선생님 아까 그랬지. 먼지만 죽은 게 아니라 석탄도 죽은 잔해라 그래서 둘 다 이제 공통적인 속성 끌어낸 거라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의 폐처럼 음산하다. 그러니까 암흑으로 가득한 갱 속의 경험하고 연결되어서 지상에 와서도 음산한 어둠을 느끼는 거죠. 사실 이번에서 X를 쳤을 때 노동의 약을 측정해서 그나마 시간을 잴 수 있었던 거잖아. 거기서 날려버리면 나머지 선지 솔직히 안 봐도 돼. 근데 그냥 유사한 기억을 떠올린 이유, 그 원리를 추정해 보자는 거지. A와 B. AB 어딨어? AB 어딨지? 나는 이게 진짜 안 보여, AB가. B. 뻣뻣이 굳은어리. 그러면 A도 굳은어리 어쩌고 올 텐데 좀 앞부분이겠다. 어? 진짜 왜 안 보여? 여기 있네. 아, 허리를 폈다. 뭐야, 허리를 폈다면 좀 뒷부분이네. A. 그는 비로소 허리를 폈다. 일하고 좀 신난 거고 홀가분해진 거고 일하다 이제 굳은 허리가 펴지지 않는 그러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의구심, 의문스럽고 좀 호기심이 들고 이게 뭐지라는 의심스럽고 이런 마음이잖아. A는 뭐 그런 마음이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A 이제 허리 편 거?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노동에서 약간 신난 거잖아.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을 수능하고 적응한 거야. 그래서 갈등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인물 간 갈등도 아니야. 내적 갈등이고. 요구를 좀 충족하니까 홀가분해. 이 정도가 답이겠지. B는 이제 갑자기 문 열리니까 놀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발생 때문에 나타난 반응인데 이게 인물과 갈등이 없으니까 여기 해소된 것도 없고 답은 사실 5번인데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래도 혹시나 좀 더 보면 B가 이제 의구심이 해소된 게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놀란 거니까 약간 놀람? 두려움? 이렇게 가야겠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알지 못했는데 존재했던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고 없었던 일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 환상처럼 문이 생긴 거.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만 사실로 있었는데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 진짜 없었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이런 표현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B는 좌절이 아니라 놀란 거. 이 인물 간 갈등이 없으니까 해소될 것도 없어. 답 5번이고. 우와! 야 이거 18번 있었다. 선생님 이래요? 어머 현장에서 이렇지 뭐. 기억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맨 앞에 있었지. 여기야. 벽은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벽에다가 의지 좋네. 인물이 맞이한 대상을 주체로 서술했지. 걔가 밀어냈다고. 대상이 지닌 속성 꽉 막혔다 못 나간다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니은 인용부 어딨지? 니은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지금 이 공간에 밀폐된 채 살아왔단 얘긴가. 인용부는 따옴표 필요해 얘들아. 따옴표 없잖아 지금. 인용부 없어. 그래서 이거 없고 인물의 생각이지. 그리고 나는이라고 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 게 맞지.
초점하자죠. 맞고. 초점화된 인물, 이거 난데 나. 디귿 어딨지? 디귿. 여기 있다. 아유,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의 일당천원이 아까워할 거야. 초점화자인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초점화자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 그 주인이 싫어할 거야. 예측. 그다음에 리을.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 그러면 리을. 앞이네. 아이고, 리을. 자신은 언제나, 나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거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는 그가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해서 그의 생각을 설명해 준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외롭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짐작되었다. 이건 나의 생각이잖아 나. 그래서 나의 속내야. 그래서 이거야 이거 인물의 생각, 초점화된 인물의 관점 이건데 서술자가 그는이라고 이 인물을 부른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랑 추측 이런 거 하려면 그는 비로소 이런 어딨냐 여기 그는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서술 인물의 심리잖아. 그걸 그의 속생각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 이게 서술자가 하는 일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짐작되었다. 이거는 내가 직접 그 초점화된 인물 거. 그 다음에 미음. 서술 속에 보여? 서술 속에 해당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된다. 그래 나는 언제나 저 계단 올라왔었지. 인물의 목소리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서술자가 그라고도 해준 거지. 그래서 인물과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있다. 그라고 부를 땐 서술자가 부른 걸 거고 이게 나 할 땐 인물이 말한 걸 거야. 그 다음에 21번.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 답답해 살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 뭐 이런 거죠. 폐쇄적 곤래에 빡친 거지. 뭘 수능해. 이렇게 으악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답 나왔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 근데 나머지도 10년, 20년은 나의 생애를 무의미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끝없는 노동의 본래에 저당 잡힌 채 살아와서 의미가 없었어. 그가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여기는 단절된 공간이야. 나댔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야. 나는 이미 수단이고 이렇게 꾸준히 살아왔어. 문을 열고 야릇한 전도감.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제 내가 출구로 나왔잖아. 출구인데 그게 이제 전도감 다시 뒤집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당포라는 이 철창 안쪽에 나에겐 출구였지만 걔한테는 또 입구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사실 선생님이 요거 선지를 아까 정확히 해석 못했거든. 야릇한 전도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올 때 그냥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나왔는데 얘를 만나서 얘가 나를 관찰하고 내가 쟤를 관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나? 내가 나왔는데 쟤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온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라 뭐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선지를 통해 확실하게 설명이 됐네. 난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온 거 맞으니까 양면성이라고. 그가 이물스럽게 여기는 공간에서 나디금을 느꼈지. 그래서 이 낯설어 보이는 얼굴이 무수한 대머리를 떠올렸다는 건 이 노동과 이런 전당 잡혀가는 삶의 반복이 꾸준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거 맞겠네. 됐어? 자, 물만 마시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초점 맞아요? 네. 고전시예요. 고전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 질문의 형식이면 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형식 얘기하는 보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독해를 좀 해야 됩니다. 가사 읽을 땐 좀 묶어서 읽으세요.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가 전혀 없어. 할 일이 없었나 보다.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냈다. 그러면은 이제 세속에는 출사를 안 한 것 같고 풍류정치 그래 놀고 살았대. 선계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여기저기 다니고 놀았대. 도가죠. 이렇게 자연에서 풍류 추구하는 거. 잠깐 동안 좀 아파서 시골집을 닫았더니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뒷절에 어떤 중이 와갖고 막 시끄럽게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서 무슨 말을 한대. 잠깐 일단 요렇게 좀 하나죠. 나는 좀 이렇게 잘 놀다가 좀 아팠다 이게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절에 중이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병 내가 알아. 천석과 자연을 좋아해서 아픈 거야. 근데 너는 더 돌아다녀야 돼.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더 돌아다녀야 안 아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 봄이 왔잖아. 그러니까 꽃도 이제 다 질 때가 됐어. 와, 좀 늦봄이네. 비도 개고 날씨도 맑으니까 너 지금 놀 때야. 넌 안 놀아서 아픈 거야. 더 놀아야 돼. 봄이니까 더 놀아라. 하면서 지팡이를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재요. 야, 뒷절에 중 박력이 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이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이죠. 그래서 나도 이거 놔두겠죠. 나도 이제 즉시 일어난자. 내가 이걸 듣고 창을 딱 바라보는데 바람에 새소리에 시냇가에 막 동쪽 골짜기로 이어지면 이거 안 가고 어찌할 거야. 가야지 동쪽으로. 그래서 아이 종을 불러서 내 말에게 채찍 걷어지고 맘대로 가라. 말 타고 이제 갑니다. 히힝 말. 말이라고 하면 애들이 믿지 않더라. 동쪽으로 가겠지? 때마침 3월 3질 아름다운 계절이라. 그래 봄이라며 아까. 봄이에요. 아름다워요. 됐어. 아무튼 여기까지 봄이에요. 아름다워요. 다음 아이들과 촐로들이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가면서 봤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일 거야. 봄 기운이 신나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들이 한가롭고 좋아 보여. 그리고 해도 또 지는데 여기서 잠들었대. 그래서 첫째 삼국자기를 꿈속에서 지나치니 꾸벅꾸벅 졸면서 갔겠지.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이거 아니야? 시냇가 방촉길 여기로 동쪽으로 가고 있었잖아. 그 천에서 이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으면 나도 여기까지 도착한 거지. 사람들 보면서 청령포에 간 거야. 그네드르의 A 뭐 잔뜩 나왔으니까 그냥 좀 풀어보자. 그네드르. 시간적 표현 30년 흐지부지 보냈다. 어떻게 보냈다. 지박이죠. 풍경묘사 길의 방향 니은.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다. 길의 방향이죠. 풍경묘사 했고. 여유로운 행동에 열거,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 디귿. 이 사람들 뭐 느릿느릿 한가하고 여유로운 풍경은 맞는데 내가 가면서 본 나와 비슷한 추능을 즐기는 사람들이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니에요. 딱히 뭐 동참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가면서 본 사람들이지. 리을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했냐? 아, 그렇죠. 내가 이제 물 흘러내리는 거 따라가서 갑자기 청룡포 딱 이제 졸면서 청룡포에 도착했다. 주변 과정 딱 생략해서 빠르게 도착한 지점은 얘기하죠. 답은 이미 나와서 5번은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그래도 한번 미음만 있으니까 좀 보면 청옥산 처첩이 돌아들어 병풍 장막이 좌우로 펼쳐졌다. 아마 벼랑의 풍경을 보통 병풍이나 장막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맞을 거예요. 벼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풍광이 아름다. 그래서 답은 이미 3번인 것 같고 A도 좀 있었잖아. 뒷절에였던 중에 야, 너 놀아야 돼 이거. 더 놀아야 돼 이거. 좀 찾아보자.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너 더 놀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아프잖냐? 자연 좋아서 아픈 거니까 누워있지 말고 놀자. 그건 이거 놀자는 거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될 목적이 뭐야? 뭐 몸이 아픈 게 해결되는 거야? 그럼 아니잖아. 그래서 놀자는 거고 현재 상황 언급하면 나석일 주저해? 화자가 뭐 주저하고 있어요? 화자는 그냥 놀다가 좀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친구가 놀자니까 같이 가는 거지. 뭘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래요? 혼내요? 아니 야 놀자 이게 무슨 혼내는 거야. 야 놀자. 구체적인 경로? 어디 가재? 자연에서 놀러 가자 그랬죠. 지팡이 짚고 가자. 경로도 없고 시작하도록 독려한 거죠. 가자. 아, 조건이 충족돼 있음을 강조해. 아, 약간 애매하다. 왜냐면은 이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 아프니까 꽃지었으니 빨리 가자.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가자. 이거는 놀자고 꼬시는 건데 이게 조건이다. 여행에 필요한 조건이 꼭 아픈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냥 아닌데 왜 내가 애매하다 그랬냐면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천석고항이 있어서 그거 놀러 다녀야 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다녀야 나라는 말은 마치 조건이 놀러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넓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헉 했는데 어쨌든
천석궁합이 없었어도 놀러 가자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게 자연 사랑하는 고질병이 꼭 여행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건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불편해서 답이 그냥 쉽게 나온 것 같아요. B 끝났는데 아직 나 못 읽은 게 많은데 문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풀려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긴 하네요. 나머지 부분도 볼게요. 청령표에 갔고 망망대해이면 바다가 보이나 봐요. 바다가 그 앞에 쫙 있어. 대지를 산악을 밤낮으로 흔들어 뭐 이렇게 바다가 철썩하면 이제 산도 있고 땅도 있을 텐데 이게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큰 물이 있다. mid없는 큰 구렁이에 한없이 쌓였던 물. 그러면 이제 바닥 뚫려 있는데 거기에 한없이 물이 쌓여 있다는 건 바다에 물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찾다가 줄었다가 찾다가 줄었다가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파도가 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 끝없는 물이 차고줌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없었을 거다라는, 즉, 너무나 꽉 차 있는 이 많은 물이 있었다라는 탄식이겠죠. 그래서 대단한 경치가 물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거고, 저 기운이 그러면 그게 한결같이 저렇게 꽉 차 있는 저 기운은 뭘로 생겼을까? 성인을 만나서 옛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면 좋겠다. 자연의 이치를 물어보면 좋겠다. 뭐 사대부들이 늘 그렇잖아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뭐 조수간만에 차는 달의 인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약간 이치의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또 그거를 탐구에 성공했던 옛 성인들을 대단하게 보잖아. 자연을 닮아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대부의 전형적인 표현들이죠. 성인을 만나서 내가 저 자연의 이치, 저렇게 큰 물을 담고 있는 이치를 물어보고 싶다. 이치를 알고 싶다. 자연의 이치를. 그다음 바이크에 익숙한 중에게 또 이제 안내해 준 사람이 있나 보다. 가마를 잘 매봐라. 느슨하게 매고 이 깎아지른 벼랑 바위길이니까 얼른 지나쳐서 가라. 그래서 여기를 지나쳐서 가니 청옥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산의 풍경이 옥모병풍 비단장막이 좌우로 펼쳐진 것 같다. 산의 풍경이었네. 산의 풍경이 병풍이나 장막을 펼친 것 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병풍 펼쳐놓으면 이렇잖아. 그러니까 풍경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멋지게 펼쳐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운교를 걸어서 솔숲에 앉아 쉬며 여기서 일단 하나 좀 끝났고 바다 얘기 하나 끝났고 산 얘기가 하나 끝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걸어서 쉬는 건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솔숲에 쉬면서 나무하는 애들이 숲이니까 있잖아. 야, 나무하는 애들아, 내가 지난 일 좀 물어보자. 바람이 움직이는 돌이 여기 내려진 지가 몇 해고 짝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느냐. 이런 걸 이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게 지난 일에 그냥 다른 표현일 것 같아요. 과거 그냥. 여기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여기 어디 갔더니 솔숲에 이 돌은 얼마나 됐냐. 그리고 여기 이제 옛 성문이 저기 있는데 저거는 언제 쌓은 거냐. 여기 오래된 역사들이 뭐냐. 뭐 이제 괜히 그냥 툭툭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겠죠. 그랬더니 이 손님 네 시기에 어찌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뭐지? 좀 더 볼게요. 남매고 새끼 찬 앞절의 상자인데 그러니까 남매고 새끼 차서 여기 와서 텔라모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 진관음이 없어진 줄을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관한 사람이고 없어진 건 그 절이 없어져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그냥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다. 여기에 목동의 피리소리를 불면서 이렇게 뭐 앞절에 상자며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아름다운 풍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네. 요렇게 돼야겠네요. 아무나 아이들아 지난 일을 물어보자 하면서 여기 돌은 얼마나 됐어? 여기 있는 성문은 얼마나 또 지났어 시간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손님은 누구야? 그래서 여기 왜 가셔? 왜 계셔? 그래서 여기 술숲에 쉬면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거저걸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이 대답해 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앞절의 상자인데 뗄나무 하러 이 숲을 다니는 거고 자세한 사연은 저희도 잘 몰라요. 그냥 피리소리 들으면서 그냥 저 사람 오면은 그냥 목동의 피리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냥 운치 있는 풍경의 하나로서 있는 거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좀 대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음은 해결했고
B. 바위길이 익숙한 중에게. 이미 풀긴 했는데 그래도요. 목적을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나무라는 사람도 아니고 여정의 지속을 도와주죠. 그 바위길 절벽을 지나가야 되니까.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죠. 기간을 단축하는 걸 권유한 적은 없어요. 답은 4번이고. 그다음에 요거 풀 수 있겠네요. 각을. 질문의 형식. 그렇죠. 물어보고 인제 대상을 좀 달리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망고에 차고줌이 있었느냐?" 물어봤죠. 그런 다음에 "이 쌓인 물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거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네요. "저 엄청난 물이 망고에 한결같이 차고줌이 있었냐?" 물어보고 "아 없었을 것 같아. 저거 되게 대단해. 늘 저렇게 한결같아. 장한 경치는 다 물이야. 언젠간 여쭤봐야지. 궁금한 거 되게 많지만 언젠간 저 자연의 이치를 여쭤봐야지." 그러면은 자연이 불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끝내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언젠간 저 이치를 성인에게 알아봐야지. 저 기운이 뭘로 생겼지? 망망대해를 보고 대단하다. 이 이치를 성인을 만나면 논할 수 있겠지. 이가 맞으면 1이 틀리죠. 알 수 없다가 아니지. 같은 맥락인데.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지난 일 물어보면서 앞절의 상자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앞절의 상자에 대한 답변이 들어온 거죠. 아까 제대로 파악한 게 맞네.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파악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고 보다가 쌓았는 거 물어본 내용이어가지고 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이 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확답을 얻는 거야 계속. 그다음에 가 관련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계절 배경이 언젠가요 대체? 저만 이 계절 배경을 여기서 봄바람 봄이 있네요. 봄이 있었지. 그럼 이게 다 봄 풍경인데 그러면은 봄 풍경에 주목한 건 맞고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일단 얘는 두세요. 그다음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 이건 찾기가 귀찮은데 심리 변화가 있느냐. 이 가글이 그냥 그전에도 놀고 있었고 놀자고 하니까 계속 놀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놀다가 나중에는 자연의 이치에 감탄하고 또 놀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한 거죠. 나는 딱히 심리 변화를 본 기억이 없어서 원경근경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근데 반성이 없잖아. 과거 현재 대비? 과거에 좀 이렇게 다니다가 아파서 못 다녔는데 현재 놀러 간다. 이러면은 뭐 인제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간 상황이지 대비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반성은 없잖아요. 점층적인 구조. 점층은 점점 층층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거 찾긴 귀찮은데 내적 갈등이 심하고 어딨어 내내 좋은데. 그지? 그래서 일단 1만 답인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나는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 주제에 맞냐 했을 때 안 돼서 주제로 지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원경근경이나 과거 현재에 대비 점층적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원경근경을 굳이 찾아야 되나? 뭐 한번 가까운 경치 묘사한 걸 좀 볼까요? 이게 이런 거 좀 가깝죠? 이거 좀 멀죠? 시내가 방쪽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지면 좀 멀죠? 그럼 근경에서 원경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다 근경일 것 같고 이것도 다 근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을 왔다? 이런 건 딱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도 대양을 본 거는 뭐 크니까 완경인가? 그 앞에 둘러있어라고 하면 근경 아니에요, 근경? 눈앞에서 본 건데. 그래서 이거 되게 대단하다 하고 지 속 생각한 거고.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벼랑을 보면서 산속에서 이런 벼랑들을 보니까 아름답다. 또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고. 그래서 이게 딱히 어떤 시선의 월고 작가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걸 그냥 쭉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고 아까 좀 이상하다고 했죠. 과거에서 현재로 오긴 했는데 대비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과거에도 잘 놀러 다니고 현재도 잘 놀러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서 보니까 점층적 구조도 딱히 없죠. 뭐 이렇게 층층이 증가하는 뭔가가 없잖아.
근데 하면서도 이걸 왜 하나 싶죠? 예, 현장에서는 그냥 주제로 밀어버리고 1번 골라놓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풀 게 있나? 없네. 낙을 가야겠네요. 항릉자 김매수는 풍석이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서 쓰러지는 집을 한 채 얻었고 바람이 막 부는데 그냥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대. 왜? 충격받았나? 쫓겨나는 그 충격 때문에 그냥 요동치고 살겠다 이런 건가? 가보자. 어떤 사람이 보통인데 수필은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걸 반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내 친구가 반박했는데 내가 내 친구 편을 들거나 어떤 사람 편을 들거나 이렇게 대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나의 이 바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뭐라고 좀 반박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은 요동치고 지금 편하죠. 그쵸?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를 좀 해석해줬네. 편안히 거처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흔들림이 있는 걸 면할 순 없잖아. 피할 수 없고. 그 흔들림이 있으면서도 또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지분 서로를 따라다니니 성능자도 이거 아니냐. 선생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쫓겨나는 그 요동침이 집에 같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 근데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해. 아닌가 봐. 뭐지? 새로운 얘기 하나 봐. 바람은 사실을 기록한 거야. 이걸 좀 더 설명해 주길 원해? 네, 설명해 볼게. 해, 달, 추위, 더위, 바람비 이거 다 하늘의 땅의 가르침인데 근데 해는 양, 달은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사물을 움츠리고 더우면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비는 사물을 적시고 벼락은 내리치니 그들은 한 가지 기능만 있고 서로 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람새는 그렇지 않다. 사실을 기록했다가 이 뜻인가 봐. 여러 기능이 있다? 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사방풍, 팔방풍, 24풍, 72풍 서로 뭐해? 통해. 그리고 여러 개 결합도 돼. 통하고 여러 가지 결합도 돼. 그래서 한시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어. 늘 통합해. 또 북쪽에서 남쪽 바다로 왕궁 여염지 다 여기저기 가.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이 있지만 구분싹을 펴주기도 하고 얼리지만 일으키기도 해. 아까랑 좀 다르잖아. 펴주고 움츠리는 걸 다 한잖아 얘는. 얼리고 일으키기도 다 하고 추위 더위 뭐 다 하고 모든 게 바람 때문이야.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건 바람 때문이야.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지.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야. 모든 것에 통하고 모든 것은 바람 때문에 일어나. 그러니까 제주, 웅변, 용맹, 지조 뭐 이런 것들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울리고 흔들리며 넓고 다 사라지는데 이것은 바람과도 같대. 허공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소육과 주박이 청과하여 한다라는 곳. 매우 친했는데 출사하고 얘도 출세해. 얘가 하고 얘가 되는 거. 우승이가 이도가 서로 알력을 다툰 거. 둘이서 싸우는 것. 이번엔 둘이 싸워. 아침엔 친한 듯 하다가 저녁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선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하여도 무방하다. 남도 바람이고 나도 바람이니 나만 바람일 리가 없다. 유독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옛날도 바람이고 지금도 바람이니 이 집만 그러한 게 아니다. 즉, 두 사람의 견해를 까는 거죠. 요동치고 편안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 화한 듯 하다가 저녁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거 같이 가는 거 이거 네 견해죠. 너 견해예요. 근데 너의 견해를 바람의 거라고 보기엔 사실 바람 입장에서 너무 작은 거예요. 굳이 그거 바람이 안 일으킨 다른 걸로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바람의 특성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바람을 그거보다 더 크고 작지 않게 크고 본질적으로 뭔가 세상 모든 것에 통하는 어떤 이치로 더 크게 본다는 거죠. 나도 바람이고 남도 바람이고 옛날도 바람이고 모든 게 바람이라는 것. 우리 집도 바람이고 모든 것이 바람이다. 모든 것은 바람으로 통한다. 생각건데 바람이 바람에 처하는 데에서 길이 있으니 막막한 기운에서 가운데서 정신을 모으고 비어있는 데서도 형체를 맡기고 바람이 가해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바람이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겠다. 가해 오면 그냥 가해 가고 가해 오면 그냥 맞고 거슬러 오면 또 그대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있고 모든 것은 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통하고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바람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니 바람이 처하는 데가 길이다. 그러니까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고 집도 없는 데 산다면 뭘 면했다고 기뻐하며 뭘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이냐. 즉 면했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뭐 잃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벗을 쫓겨났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요동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다 흘러가듯이 당연한 것처럼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 아무것도 없듯이 그러면 내가 바람을 피했네, 평지풍파를 피했네, 힘든 걸 피했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너는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경계? 뭘 잃는 것, 뭘 면한 것,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얻고 잃음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는 그런 경계. 이 경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넌 이걸 못 벗어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벗어나서 무엇도 두렵거나 무엇도 기뻐하거나 이렇게 없어. 바람처럼 그냥 흘러가서 사는 거야. 이거네요. 여기를 너에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어떤 사람은 바람 요동 집 편안 성능자는 해와 달 얘들은 하나만 지니고 바람과 달라. 큰 나무 구분싹 단단한 얘들을 아울러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좋은 거 다 사라져버리자 그랬지. 바람과 같다. 그래, 모든 거 흘러가도 사라지는 것이다. 바람은 그냥 흘러간 모든 것이 흐르는 약간 그냥 시간의 흐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겨라. 모든 게 없는 것처럼 여겨라. 그럼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경계를 삼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성능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지배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성능자의 답변으로 이어졌죠. 네. 그래서 왜 두 개를 대립하게 보냐. 그런 경계를 아직 갖지 마라. 바람이 날 어쩌겠느냐. 삶의 자세. 흘러가듯이 어쩔 수 없이 냅둬라. 그럼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기가 난 거죠. 됐어요? 1번이 틀리네요. 자, 잠깐만 또 물 마시고 올게요. 네. 자,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 이렇게 아직 문제를 덜 풀었다고 알려줘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 22번 덜 풀었대요. 그러네요. 아유, 이럴 수가. 자,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한 거 맞았고 나가 방금 이거죠. 심경이 변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 맞아요. 1번 맞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할 거 없죠? 놓친 거 없죠 이번엔? 네, 넘어갈게요. 자, 고전소설인데 보기 좀 도움 받을 수 있나 볼게요. 뛰어난 글의 재주와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형 인물이 아닌 우월한 신체와 호방한 기자를 가진 호광이라는 인물. 문과 무과죠 뭐. 문인 무인. 그래서 혼인담이 나올 거고 등장인물들을 가부장질서 부자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등 보편적 가치를 따르면서도 공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읽긴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선비형 인물이랑 뭐 호가령 인물이 있으면 선비형 인물 더 좋아하고 뭐 결혼 얘기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혼인당 하면 뭐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여인이 나올 수 있고 절개를 또 그 혼인을 괴롭히거나 깨려는 그런 영웅의 가족을 해체해버리려는 시련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은 들긴 하네요. 다행인데 보기 읽어서. 자, 가볼게요.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곧바로 내당 쪽으로 들어섰다. 내당은 여자 쪽이죠. 소생은 소대성이겠지. 마지못해서 따라가다가 중원에 들어섰는데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승상이 어떤 소년을 데리고 요쪽에 난간에 오르는 걸 보고 몸을 피해서 내장으로 도망갔다. 중원에 이제 시비를 불러서 밑에 사람 불러서 부인에게 백년 가객을 데려왔으니 맞이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왕부인은 마지못해 그럼 이거 일부러 도망간 거 맞죠? 몸 피한 거 도망간 거 맞고 마지못해 난 것도 맞아요. 부인 내 말을 믿지 않으니 사익감을 직접 데려왔어. 그러면 왜 왔는지 알았던 거죠? 사익감으로 데려왔거나 아이쿠 알았던 거죠. 그 전에 말을 들었었고 이번엔 딸아이를 불러라. 그러니까 결혼시키려는 것 같아요. 자기 딸이랑. 그리고 내 말이 어긋남이 있는지 잘 바라는 건 뭔가 이제 데려오면서 칭찬 같은 걸 해놨겠죠.
이 시비에게 이제 소저이 딸이 오는 거죠. 시비가 이제 명 받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왕부인은 지금 좀 피했으니까 싫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 못하고 옛날엔 가부장적 질서니까 감히 남편의 마음을 못 말리죠. 소생을 봤더니 웅장하고 풍채 선비나니 아까 그거 얘가 호거령 인물이래요. 왕부인은 속으로 생각해요. 채봉이 섬약하지만 저 같은 아름다운 제주의 선비를 만나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소생은 전혀 부합하지 않아. 그래 호거령 인물이니까. 싫구나. 묵묵히 앉아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싫구나. 또한 채봉이 이제 딸이겠죠. 소저의 이름. 채봉이 이제 또 승상의 명을 듣고 어찌할 줄을 몰라. 얘는 왜? 싫은가? 왜 그러지? 시비에게 아빠가 평소에 미친 짓 안 하더니 오늘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왜 저래? 소생은 남이지 않냐? 아, 나는 오늘은 못 되겠다. 소생을 봐서 싫은 게 아니라 일단 모르는 사람을 이제 막 사윗감이라고 데려와서 결혼해 이러니까 너네 같으면 좋겠냐? 갑자기 아빠가 그 얼큰이 취해갖고 어떤 남자한테 데려오더니 얘가 네랑 결혼하래다. 아빠 미쳤어? 이 소리 나오지. 나 아파요 못 가요 하니까 승상이 어? 시비한테 이제 딸 명령 전화로 보냈으니까 부자 관계 아니냐 그건 천륜이다. 근데 아비의 명을 거역해? 이거는 삼강요른에 맞는 짓이 아니다. 3번 부르는 데도 안 와? 그럼 부모 자식의 관계를 끊겠다. 오 아빠 되게 강경해. 반드시 결혼시킬 건가 봐. 채봉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해. 아빠가 부자 옛날에는 이게 효녀인가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인제 따라서 간 거야. 중원에 가니까 야 소생도 진짜 가시밭길이 됐다. 지금 자기랑 결혼하라고 웬 여자 자기 집 딸을 데려오는데 여자 딸 나오기 싫어하는 거 뻔히 보이지. 억지로 데려왔지. 소생이 또 너무 불편하지.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승상이 "오 이 사람 장난 아닌데? 너 때문에 데려갔는데 네가 나가면 어떡하냐?" 하고 채봉이를 들라 해. 채봉이 인제 이미 서 있고 인사드리라고 인제 승상이 채봉한테 말하니까 두 사람이 인사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채봉도. 창피하지. 그래서 이 아내죠. 엄마죠. 엄마 옆에 앉으니까 승상이 "영웅군자가 하늘이 준 영웅군자다. 이거 운명이다. 왜 손님의 마음 불편하게 하느냐." 아미는 이거예요. 눈썹 이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승상이 또 소생한테 "아 우리 딸이 변변치 못하지만 자네 욕보이진 않을 거라고." 소생이 "네. 크나큰 은혜이십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여자를 봤어. 근데 어이씨 너무 놀랄 만큼 예쁜 거야. 꾸미지 않았는데 예뻐. 소생이 이제 정신 나가는 거지. '어떡하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마음에 든다 정신 나가 버렸어. 아니야. 자리가 편하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너무 인제 예쁘고 대단한 사람이 와 있으니까 나 아니어도 시집 잘 갈 텐데 억지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망하지. 근데 또 예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지. 채봉도 '어떡하지?' 소생을 잠깐 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청룡이 푸른 바다에서 굽리는 듯 백호의 기사. 우리 채봉도 사람 알아보는 눈깔이 있네. 너무 놀란 거야. 순수한 기운이 느껴져서 너무 놀란 거야. '아유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고 인제 부친의 이 사람 알아보는 안목에 감탄을 했대. 근데 인제 마음에 든 거지. 승상의 눈도 좋았고 인제 채봉이도 마음에 든 거고 이 남자 소생은 좀 불편하긴 해도 싫은 것 같진 않고 이제 사람을 놀라가 있다 그랬으니까. 승상은 갑자기 인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고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서 소대성을 왜? 아까 싫어하긴 했는데 왜? 어쨌든 비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위기를 벗어나서 인제 집을 떠나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 이튿날 채봉은 엄마한테 원래 옛날에는 엄마한테 인사하고 그러잖아. 인사하면서 소생의 이름 "어디 갔어요?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는데. 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디 떠나셨어요?" 오라버님들이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가셨대요? 네 엄마가 "너는 여자가 그런 걸 알려 그러냐? 왜 외간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 그러냐?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노린 거죠. 그 집안에 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최봉이 "아니 제가 남편의 거처를 묻는 건 당연하죠." "여자의 행실로 옳지 않다고요? 아니 그 영웅이 될 법한 그 군자의 거처를 제가 묻는 건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보면 그냥 "하찮은 남의 집 사람이다."랑 "성인 군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평가가 아예 다르죠, 두 인물의 평가가.
어머님 전에 중원에서 여기서 봤잖아요, 결혼하는 거. 절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군자의 거처를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죠? 너 미쳤냐? 엄마 이제 미쳤냐? 넌 그 또라이를 위해서 수절을 하겠다고? 수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술김에 5, 6년 후에 결혼하자고 했지만 술김이 잡냐? 그리고 너 정식 혼례도 안 했다? 넌 남이야 걔랑. 뭐 걔랑 결혼을 하니 뭐 더러운 소리 하지 마. 절개를 누구한테 지켜 헛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은 가문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한테 절개를 시킨다 이러면은 또 가문의 폐가 되니까 이런 공적 사회에서 헛소리 하지 마라.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야. 최봉 황당하죠. 저희는 얘를 이루고 중원에서 시문도 주고받고 삼성주에 이른 일이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다. 이건 따라야 되는 일이다. 어머님이 증인이지 않았냐. 근데 이제는 절개를 지키는 게 옳지 않다고 가문이 요기된다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옛날에 초나라 왕이 고사네요. 고사 활용은 비슷한 얘기 할 거야. 나 이런 거 내 말이 맞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할 거야. 빗대는 거니까. 그냥 빨리 읽어. 자라면 성밖에 백성들에게 결혼식 했지. 자라서 사위를 간택하라고 할 때 부왕이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다른 곳에서 부마 간택하는 거 싫다. 백성의 마누리가 될 거다. 초왕은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예디하게에 대해서 욕되다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난 13살인데 5살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냐. 왕분이 어이가 없죠. 아 얘가 왜 이러지 내 딸이?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우리 집 나가 이거죠. 너 집 나가. 엄마가 너 엄마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최봉이는 또 좋은 애잖아. 지금 아빠 말도 잘 듣고 절개도 잘 지키고 효짐도 잘 지키고 삼강오륜을 잘 지키는 애라고. 그 모녀의 연을 어떻게 끊어? 울면서 있으니까 승상의 아들들 오빠들이죠. 뭐 남동생들이거나. 근데 오빠들일 것 같아요. 누이 평소엔 똑똑하더니 웬 고집이야. 엄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 옛사람이 쓸데없는 고집 부렸던 거 이런 거 본받을 만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욕은 안 하지. 그렇다고 그거 본받을 얘기는 아니다. 최봉이 오라버니 엄마 위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 속 불편하지 말라고. 근데 오라버니들도 군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비고 성인 군자 돼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충신이 두 임금 섬기지 않는 것처럼 열려도 남편은 섬기는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제가 절행을 숭상하지 않고 지아비를 바꿔치려고 그러더라도 저한테 오히려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뭐 동생의 마음을 떠보면서 뭐 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는 둥 엄마 올리지 말라는 둥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한심해요. 센케다. 어휴 절개를 지켰죠. 그러니까 결국 오라버니들이 이렇게 같이 여기 어딨어 왕부인과 승상의 아들들이 자객을 보낸 건 한패인 거야 얘네가 다. 1번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걸 봤죠. 보고 내당으로 도망간 거고. 채봉은 내키지 않는 일, 결혼 이거 좀 불편하니까 아프다고 핑계를 댔고 소생도 불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야 얘는 너 보러 왔는데 라면서 말렸고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서 채봉의 변심을 적용해. 아니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디하게 따를 이유가 없고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마라 뭐 효심을 문제 삼은 거죠. 변심을 유도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듣고 그 군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라고 혼낸 거죠. 기억 뭐였냐면 외간 남자의 유무 군자의 거처 한쪽에서는 외간 남자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군자 내 남편 좋은 사람이다. 상반된 입장이 드러나죠. 같은 상황에 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본 거고 갈등 해소의 실마리? 지금 둘이 이것 때문에 싸울 것 같은데 오히려 갈등 해소의 실마리? 아니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니까 동일한 인물이 겪은 서로 다른 두 사건 아니 사건도 하나인데 서로 다른 원인으로 촉발된 각각의 아니 사건이 하나라고요. 그냥 이 남자가 떠났다. 그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와야죠. A. 예디하기 한 거죠. 예디하기 빗댄 거. 과거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음을 밝히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다. 엄마의 발언이 과거 행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엄마 옛날에 증인됐었는데 왜 그래?
부당함을 지적한다. 특정 가치에 대한 인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뒷받침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공유하는 경험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죠. 뭐지? 자신이 했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온 거는 채봉이가 아니지. 아이고, 이렇게 멍 때리면 선생님도 실수를 합니다. 채봉의 말하기 방식. 이거는 공주가 말을 한 방식이고, 채봉은 그걸 이 공주의 태도를 본받겠다라는 거죠. 가봐. 마음에 새긴 것은 공주예요. 나는 그 아이보다는 낫고 싶다. 그 아이가 한 걸 하고 싶다 이거죠. 공주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어이구, 선생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나요? 현장에서 멍 때리면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럼 이제 왜 답이 없지 하고 다시 보는 거죠. 자, 천륜지간을 내세워서 채봉을 나누라고 왕부인은 뛰어난 선비를 사이로 들이길 바랬죠. 그치?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인물, 보편적 가치 선비형 인물의 선호. 부자간의 천륜. 얼굴이 풍채가 화려하다. 백호의 기상. 호걸형 인물. 예. 독단으로 선비의 모형새가 없는 서생을 사익감으로 정했지. 독단 혼자 한 거지. 승상이 가부장의 면모를 보였지. 그리고 선비형 인물에 대해서는 굳이 가부장조 질서는 맞지만 혼자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근데 선비형 인물을 좋아하진 않았지. 오히려 호걸형 인물을. 묵묵히 앉아서 승상의 뜻에 따랐지. 근데 승상 사후의 태도가 변했지. 보편적 가치, 선비형 인물 먹고 싶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소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싫어해 말만 하는 거지. 채봉이 승상의 망명됨을 탓하다가 직접 소생을 본 후에야 명감에 탄복했다. 우리 아빠 미쳤어? 하다가 보고 감탄했잖아. 판단에 동의한 게 주체적 판단. 스스로 판단한 거지. 됐어? 그래서 답 4네. 자, 이제 현대시 남았다. 잠깐 선생님 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현대시입니다. 복이 있으면 쓰는 게 좋으니까 좀 보자. 이 세상의 전이 주제 있다.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게 배치돼서 생명력을 띈 것은 자연물이죠. 그렇지 않은 거는 아스팔트예요. 그 경계가 완화된다는 건 어떤 속성이 이렇게 전이 되는 거겠죠. 봄들판과 바다, 그쵸? 들과 바다는 상이하죠. 이미지가 중첩되어서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오라? 야, 얘네 둘이 전이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을 내면으로, 그러니까 그냥 저 대상과 내 마음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 같아요. 그러면 대충 가글이 아스팔트랑 생명력 가보자. 김기름의 아스팔트.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봄에 해질 무렵에 아스팔트 해지는 거를 석양이 졸리다라고 표현했고 아스팔트에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해가 질 무렵이니까 오이가 손질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가로수가 왜 잎사귀가 없지? 4월이면 잎사귀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시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아스팔트에 고무바퀴를 시는 자동차들이 분주히 지나갔겠죠.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 자동차들이 지나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너의 마음은 우울한해져. 너는 아스팔트겠죠. 왜냐면 이걸 지나가고 그 아스팔트 옆에 가로수 있고 이러면은 아스팔트겠죠. 제목도 아스팔트니까 너는 아스팔트겠죠. 아스팔트 우울하대요. 너의 마음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싫어온다. 그림자 여기 맺히는 거를 이렇게 구름들이 싫어왔다고 표현하네요. 회색의 잔디밭.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에 흉내를 낸다. 행인들. 아스팔트에 돌아다니겠죠? 침묵하고 근데 바람이 불면 이 바람들, 바람소리, 바람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다를 꿈꾸고 그들을 위해서 이 아스팔트의 거리가 마치 저 끝까지 뻗어있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는 건 바다의 흉내를 비슷하게라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있죠.
아, 이렇게 전이하라고? 생명력을 띠지 않은? 그러면 이제 이해된다. 아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4월에 잎사귀 붙여야 되는데 왜 없어? 아스팔트가 이제 약간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 그 속성이 전이됐다라고 보는 거구나. 됐어?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 알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이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의 전이, 에? 이거랑 이거는 전이 관계가 아니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의 속성이죠, 지금. 뭐 그래, 자동차 것이 아스팔트에 전이됐다 치자.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얘들의 경계가 완화돼요. 얘네가 경계가 어딨어. 얘네 둘은, 아니, 지금 보기에서 경계는 자연물과 아스팔트,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인데 둘 다 생명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분주함이 아스팔트에도 적용되는 거지. 그냥 이어져 같은 속성이지 그 경계가 없어. 이번엔 틀려. 지평선에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을 위한 존재로, 그치, 이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존재. 아스팔트가 바다와 속성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결국 속성의 전이로 읽어주라는 것 같아요, 이 시를. 그래서 다시 좀 가보면 A 문제도 또 풀어야 되니까. A.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해서 정서의 기반을 나타낸다. 너 우울해. 너 사람들이 싫어와. 그러면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각별한 관계를 형성해서 경이, 일단 네가 우울하다가 경이는 안 될 것 같고, 대상과 거리를 뒀다기에는 너의 가슴이 어쩌고 얘기하는 나. 이거 내가 너를 이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뒀다 이상하고, 회복, 그럼 나빠져서야 회복하는데 나빠졌던 관계도 딱히 없고, 관계의 역전. 역전이면 관계가 뒤집혀야 되는데, 제가 우고 내가 열이면 이런 걸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만한 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전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 거였구나를 가지고 시를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게 돼요. 아스팔트 위에 해가 지는 걸, 뜨겁게 지는 걸 석양이 졸리다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자연에는 생명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아스팔트에 생명 없는 상태를 전이받은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자, 뭐 해가 이렇게 반사되는 풍경인데 이것도 이제 생명력 있게.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햇살의 생명력을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위에 석양이 졸리다라고 표현하면서 생명력을 전이시키고, 또 아스팔트가 갖고 있는 생명력 없음을 옆에 나무한테 전이시켜서 이게 좀 완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 은유니까 자동차겠죠. 자동차가 슝슝슝 달리는데 걔들이 분주히 달린다는 건 사실 이 자동차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시끄러울 텐데 소리 없다는 거 보면 생명력이 없는 걸 이제 좀 표현한 것 같거든. 근데 이 생명력 없는 애들이 분주히 지나갔다는 건 역시 또 생명력을 좀 전이받은 상태겠죠. 모든 게 이렇게 떠난 후에 아스팔트는 텅 비어. 그게 우울해 보인대요. 그리고 너가 우울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자연에 있는 구름들이 쉬러 오는, 그것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대요. 그래? 그러면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 바다를 향해 가는 바람들이겠죠. 바다를 향해 가는 바람들. 이 바람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 그러면 행인들도 바다를 꿈꾸고 바다에 가고 싶은 거죠. 됐어요? 그럼 바다를 꿈꾸는 건 어떤 생명력 있는 공간을 꿈꾸는 거고, 그 행인들을 위해서 아스팔트의 거리는 저 바다의 끝에 마치 지평선, 땅의 끝이 있듯이 거기에 흉내를 내면서 그걸 또 위로해주고 있대. 그럼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이걸 위로해준다는 건 침묵한 행인들의 우울함을, 나의 우울함을, 그걸 위로해준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뒤엉켜져 있는 풍경 속에서 너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할 텐데, 그 우울한 우리는 그래도 더 먼 바다를 꿈꾸고 바람을 맞으며 바람 쐬면서 더 먼 미래를 꿈꿔. 그랬을 때 얘는 그거에 대한 또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존재. 내가 얘 되게 좋아하네요.
심리적 거리를 좁혔고 A에서 넣어.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전해. 그치, 아스팔트가 우울한 이유는 없겠다.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현재형 어미 일단 이렇게 좀 끊어보면 아쉬운 게 여기서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진짜 다 찾아야 돼. 에이, 귀찮아.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느냐? 뭐 귀찮아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돌아가서 찾아봐. 명령형이면은 맨 끝에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냐, 해라, 알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난 왜 명령형이라 그래? 미안해. 현재형이구나. 제가 지금 잠깐 졸린가 봐. 정신 차릴게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예. 그쵸? 여기 손질한다. 여기 낸다. 예, 맞죠, 맞죠. 현재형 어미 쓰고 있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명암의 대비가 있는가? 아스팔트가 회색이고 좀 어두울 것 같기는 하고요. 석양이 좀 밝을 것 같기는 한데, 명암 대비는 좀 이렇게 밝음과 어둠의 대비거든? 그래서 여기에 석양이 졸린 거에, 아, 아스팔트랑 명암 대비로 쓰였다? 그러면 아스팔트의 색깔을 여기서 좀 줬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둡다 이런 식으로. 뒤에 회색이 있긴 한데, 회색의 잔디밭. 그래서 잔디밭처럼 푸른 바다를 회색으로 이제 나타낸 거긴 한데, 이거는 색채가 좀 대비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둡다 밝다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명암은 좀 아닌 것 같고 색채였으면 오히려 고민했을 것 같고요. 동일한 색채, 단어 색깔 나온 거 회색밖에 없는데 반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음성 상징어, 의태어 의성어가 있었는가? 아이, 귀찮아. 노가다 떼야 되는데 보면은 없죠? 분주히 이런 건 부사예요, 그냥. 때때로 이런 것도 부사고. 네,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 영탄이 어딨어? 한다 하고 끝났는데. 손질한다. 해저 이렇게 명사용 연결. 영탄 없죠. 답1이네요. 이제 나시만 읽으면 돼요. 나시. 자, 한번 가보자. 이거 봄길. 김명인 씨 어려워요, 여러분. 김명인 씨는 막 길 얘기 엄청 하는데 되게 안 읽히고 어려워. 좀 긴장해야 될 거예요.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져서, 꽃 피면 좋죠. 요즘 봄이니까. 봄길이네요, 말 그대로. 마음 간격들이 촘촘해진다. 그래서 김제의 봄 들판을 건너는데 몸이 건너기가 힘겹다. 이래서 건너기가 힘겹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길 가는 게 어려워. 근데 왜 가는 게 몸이 어렵냐면 마음이 촘촘해져서. 마음이 촘촘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 간격이 촘촘해졌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건너기가 어려워졌대요.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을 부리러 내려놓으러. 꽃이 폈다며. 꽃이 피면 이렇게 되는데 그 꽃이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얘들이 떨어져. 그 떨어져 내리는 그 꽃잎을 부리러 내려놓으러 이 배는 심포 어디쯤을 다 헤맨다. 야, 이거 미치겠다. 일단 봄들판과 바다는 맞거든? 왜냐면 내가 이게 봄들판이니까. 그럼 봄들판을 건너는 건 나야. 나야, 몸. 건너는 거 나야. 그럼 이 배에 바다잖아, 바다. 상이한 속성. 이 배를 굳이 중첩을 시켜서, 바다의 이미지를 중첩을 시켜서 이 배가 헤매고 있는 것도 나야. 헤매니까 건너기 힘겹고 이 길을 가는 게 힘겹고 헤맨다고 표현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꽃이 피면 마음이 촘촘해지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봄들을 건너는 건 나고 그게 힘들어. 이것 때문에. 이유는 이거야.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이 꽃잎을 어디다 던져버리고 싶나 봐. 그래서 이걸 던지려고 가는데 이 배처럼 가는데 힘겹게 가는데 심포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쯤에 가서 헤매는 거야. 나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 마음 간격이 이 꽃 때문에 촘촘해졌지. 그럼 이걸 버리면 마음 간격이 좀 넓어져? 마음의 간격이 좀 넓어지고 건너기가 좀 편안해져?
이런 생각은 좀 드네, 붙여 읽으니까. 그래? 그 저 망해 바닷가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에 부는 것 같아. 내가 심포 어디쯤에 갔어. 어딜 정확히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어. 가면 거기에 막 바람이 불어. 그래서 거기서 바람을 맞으면 몸속이면 마음이잖아. 마음에 곤두서 뭐가 봄 밖에 이 봄바람이. 봄 밖에 봄바람? 꽃샘 바람은 봄 밖에 거 춥잖아. 추운 바람이 부니까 몸속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바닷가에서의 봄바람을 맞으면서 몸속에도 그 봄바람의 추위가 좀 곤두선다. 이게 마음 간격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마음이 좀 곤두선다. 몸속에 있을 마음이니까. 그러면 간격이 촘촘해진 게 이렇게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눈앞에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 사이로 스미려다가 골짜기를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를 하나 봤어. 문득 눈이 내가 얘를 봤어. 이게 대상이지.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틈 끊었고 내가 이제 여기서 주변 구름을 보는데 들판에 이어서 이 구름을 봤어. 그래.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내가 들판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 풍경이 스미는 공간에서 염소떼를 봤으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야. 요 위는 아까랑 똑같고 봄이고 바다고. 대상에서 염소도 나랑 똑같네. 지 한 몸 한 척의 배로 따로 띄우려고 해. 그러는지 만경이 저쪽 포구입니다. 만경 저쪽이 포구입니다. 하면서 새끼 염소 한 마리도 타박타박거리면서 가. 지평도 뿌연 황석기 황토끼를 타박타박거리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이 지평 땅이 잘 보이지도 않아. 뿌예. 황토끼리야. 근데 그걸 따박따박하면서 가. 그럼 얘도 나도 지금 어때? 똑같아. 나도 얘도 염소도 어디쯤에 가. 심포 어디쯤이든 포구에 가서 어쨌든 이 마음의 간격이 촘촘해진 이 상황, 이 꽃잎을 다 버리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제 가는 거야 얘도. 근데 그 길이 뭐 뿌옇다라는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 시상이 심하지. 잘 안 보이니까 가기가 또 힘들긴 하겠다. 어쨌든 갈 거야. 헤매더라도 거길 갈 거야. 그래서 근데 가도 좀 거기가 이제 촘촘해지는 거 보면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해. 이 마음이지 이 마음. 꽃이 피면 마음이 촘촘해진다. 혹은 몸속에 이 곤두선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그냥 여기 있자. 피는 거 보고 여기 있자. 꽃이 피면 마음 간격이 촘촘해진다는 건 꽃 주변에 서 있자는 얘기였네. 꽃 주변에 머무르자. 가지 말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나네. 그러면 건너기가 어렵지. 가지 말자는 게 본심이면. 그치? 근데 그 꽃잎 거기 멈춰있지 않고 버리러 가자. 봉우리째 버리러 가자. 하고 또 이제 가자고 말하는 몸이 있는 거고. 근데 또 거기 가봐야 꽃샘 바람이 맘속에서 불면서 멈춰버리는 거야. 곤두서서 아씨 가지 말아야지. 봄밖에 봄바람 때문에 나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거저거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 바다와 약간 이런 땅이 중첩돼 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염소떼를 본 거지. 근데 걔도 간다며. 걔가 가니까 나도 가는 거야. 근데 마음은 여전히 가지 말자 그런다니까. 그냥 여기 있자. 꽃도 보고 여기 있자. 봄인데. 근데 남몰래 출렁이는 상심.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이 뿌연 아지랑이 너머를 자꾸 가. 상심 뭔가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안 상실 아니고 미안 상심.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 마음이 다쳤어. 근데 내 마음은 여기 있자 그러는데 어떤 다친 마음이 나한테 있나 봐. 이 다친 마음이 자꾸 아지랑이 너머에 어딘가 닿을 수 없는 항구. 거기 가재 자꾸. 여기도 항구잖아. 어디든 닿아서 헤매야 된대. 저쪽이 포구라고 자꾸 가재. 근데 그 길은 뿌예 보이지도 않고 헤매야 되고 거기 간다고 막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끝내 닿을 수도 없어. 거기 가도. 닿을 수도 없어. 근데 그 항구를 가야 된대. 가서 또 항구 몇 개는 지워야 된대. 뭘 지워?
지금 이게 지운 거 아니야? 심포 어디쯤 가봐야 여기 아니네? 하고 지우고. 야, 여기 저쪽, 만경 저쪽이 포구다 했는데 가는데 아니네? 하고 지우고. 그렇게 해서 닿을 수 없는 한 거 어딘가를 또 가고. 가면 또 그걸 지우고. 그럼 갔을 때 나는 끊임없이 뭐 하게 돼? 헤매게 되잖아. 그러니 나는 어떤 배야? 닻이 끊겼어. 가도 솔직히 갈 곳도 없고, 여기 있기에는 마음이 떠나자 그래. 어떤 다친 마음 때문에 여기 있기가 싫은가 봐. 근데 떠나면 또 거기서 헤매야 돼. 모든 게 끊어지는 배 한 척. 와, 씨, 너무 어렵다. 결국 봄길이 어떤 곳이야? 막 꽃 펴서 좋은 게 아니야. 피는 꽃 보고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다친 상심이 자꾸 나를 떠나게 하고 그 떠났을 때 거기 가서 그러면은 정착을 하냐? 아니, 거기 닿을 수도 없고 그냥 거기 가면 또 거기가 지워져. 헤매고 없어지는 곳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입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한 상태에 엄청 방황하는 사람이네. 마지막 연에서 주제 집약되는 거 보이지?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꽃이 피면 마음이 촘촘해져. 그럼 이건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야. 건너기 힘들지,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건너려고 B로 향해서 심포 어디쯤 가려는 거지. 거기에 부는 꽃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거기 가면.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몸속으로 그걸 느끼면서 또 뭐 건너기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몸속에 있는 마음이 그냥 여기 입자를 느끼는 건지 모르겠으나 감각적으로 느꼈고, 마음은 여기 있고 싶은데 다친 마음은 여기 있지 말래. 번민하지. 그래서 화자는 자신을 B와 C 사이에 놓여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지 지금.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 얘들아. 이 사람은 여기 가도 답이 없고 저기 가도 답이 없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김명인의 좀 개인적인 삶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야. 작가가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좀 안 좋은 곳에서 좀 자랐거든,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년기에 상처가 많아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삶이 좀 힘겨웠던 사람이야, 실제로. 그래서 멈춰있기에는 괴롭고 또 떠나기에도 괴롭다라는 정서를 드러낸 거여서 이런 이해가 좀 있으면 이해가 좀 쉽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쓸 때 했어요? 나 지금 일부러 안 쓰고 해석했잖아. 뭐 하면서? 붙여 읽으면서. 나는 그냥 몸하고 마음 붙여 읽으면서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김명희네라는 작가를 알면 조금 더 해석이 쉽긴 해. 어떤 심정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램 본 적 없어? 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들하고 싸운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있는 교실에 있기가 싫어. 근데 너는 그 교실에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봄이 오면 이제 친구들하고 거기 머물러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나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어. 몸은 자꾸 떠나자 그래. 내 마음은 자꾸 여기 머물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건너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꽃 폈다, 혹은 어차피 저 꽃은 피기도 전에 떨어질 거다, 괜한 기대나 마음을 다 던져놓자, 이거 버리자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헤매는데, 그곳에 가면 또 꽃샘추위에 바람이 불면서 더 헤매는 상황을 강화시키는, 더 괴로워지는 공간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들판과 바다가 이중적으로 중첩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 염소도 지한 몸을 배로 띄운다, 들판에 있던 염소도 바다에 띄운다라고 전이가 됐고, 화자도 그 염소와 같은 처지죠. 도니까 도.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황사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넘어. 그죠? 얘도 여길 가고 여기도 가. 그래서 지향하는 바가 보이질 않아. 뿌예. 아지랑이 넘어. 어른어른거리지 보이질 않아.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편 풀었는데 제가 봐도 33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눈에 지금 뭐 어디 닿을 수 없지만 여기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목적지로 보였을 것 같거든. 근데 이 글의 주제가 목적지가 없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5번을 지우게 됐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노가다 뛰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31번에 이거 있잖아. 이렇게 힘겹다, 뭐 마주친다 해서 현재형음이 쓰고 있는 거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밝고 어두움이라는 명암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뿌연 정도는 색채어긴 한데 반복된 건 없어 보이고 이건 진짜 노가다 띄는 거예요 그냥. 음성 상징어.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세요. 이건 진짜 찾아야 돼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뭐 타박거리면 진짜 모습 묘사고 펄럭거리면도 행동 묘사고 멈칫거려도 행동 묘사고 출렁거리면도 행동 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사나 형용사를 의성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사를 찾아야 되는데 부사들 속에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영탄 없죠. 이거 다 지금 있다. 여기 있네. 영탄 있다. 야. 나에는 영탄이 있어요. 느낌표가 있어서. 오케이? 예, 그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면 공부로도 끝입니다. 자, 너무 수고했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졸려요. 지금 자, 지금 거의 2시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앞으로도 이거 3평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평이나 뭐 평가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현장에서 그냥 어떻게 푸는지 그냥 이렇게 쓱쓱 풀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실수도 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어, 정답을 맞춰가는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해요. 여러분의 고3 생활 응원합니다. 안녕.